안녕하십니까. 버럭도시농부입니다.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마그네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제가 경험을 하고 제에 대한 상식을 전달해드리는 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그네슘 역할, 쉽게 말해서 마그네슘 결핍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왜 마그네슘을 연변 시비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마그네슘은 쓴맛이 난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고토라고도 하죠. 고토. 복합비료 포대에도 대부분 질소, 인산, 가리, 고토, 붕소 순으로 표기될 만큼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할 때 병해충을 제어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생리작용 중 하나가 마그네슘 결핍 증상입니다. 그러면 마그네슘 결핍이 왜 생기는지, 또 마그네슘 결핍 증상을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보통 아랫잎에서 노랗게 되는 현상입니다. 갈반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아주 파랗지만 마그네슘 결핍 현상이 오게 되면 이파리 안쪽이 노랗게 이렇게 변합니다. 노랗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연맥을 제외한 잎이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체내 이동성이 좋지 않아요. 이런 체내 이동성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래쪽부터서 이파리 노랗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착과 후에도 열매 주변에 잎이 노랗게 됩니다. 이게 노랗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황화 낙엽 현상이나 갈반 증상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밭은 후지 계열, 후지 챔피언 밭인데요. 올해 꽃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착과량도 적고, 이 가원은 이제 수령이 좀 상당히 오래된 가원이거든요. 오래된 가원인데, 물론 이제 시비는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거름 탭이 이런 거나 일체 주지 않고 그냥 키우는 그런 나무들이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부분 보식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식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마그네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엽록소를 구성 성분이 햇빛을 보면 오늘 해가 나네요.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으로도 이런 엽록소에서 영양분 생산 열매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열매가 비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월 이제 말일 다 돼 가는데, 이 시점에서는 열매가 다른 영양분들, 가리 성분, 칼슘,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보충을 해주지만, 그 중에서도 이파리가 아주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많이 살포를 하고 마그네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잎의 영양소, 엽록소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엽록소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영양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엽록소의 필수 구성 요소가 바로 마그네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활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엽록소 내에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광합성이 잘 되면 영양분도 많아지고 작물 생산도 좋고 열매도 많이 달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포 그러는데, 이런 이파리 열매 세포 이런 부분 보면 쉽게 말해서 세포벽의 팩틴이 성분이 마그네슘을 통해서 많이 생성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으로 인해서 저장성도 좋아지고 내병성도 강화가 됩니다. 식물 세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물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동물 세포와 달리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 보이지 않는 세포벽이 있죠. 그걸 이제 패팅 성분이라고 하는데, 세포벽 강화는 칼슘이 큰 역할을 하지만 마그네슘도 패틴 구성을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벽 구성하는 데서 마그네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식물의 내장성과 내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포벽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용어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세포벽, 셀룰로스를 합니다. 그리고 2차는 세포벽을 백은인이라고 하는데,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 공간이 팩틴으로 채워져 있어서 팩틴의 주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거름, 웃거름, 살포시에 석회고토를 많이 살포를 하죠. 석회고토를 많이 살포를 하게 되면 세포벽이 단단해져서 병충해에 견디는 그런 힘도 강해지고, 저장성이 좋아서 유통 단계나 저장 단계에 신선함을 오래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만든, 쉽게 말해서 이런 잎에서 만든 탄수화물이 이런 체내를 통해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게 되면 좋은 성분이 식물체 잎에서 만들어낸 탄수화물이나 당 성분인 포도당이 체관을 통해서 이제 열매나 뿌리로 전달이 되는데, 착색이 좋아지고, 쉽게 말해서 당도가 좋아지면 생육을 촉진하는 데 역할이 마그네슘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를 하고, 6월 달에도 물론 1회 했습니다만은, 1년에 마그네슘 살포를 7, 8월 달은 이제 건너뛰고 9월, 10월 달에 한 2번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연면 시비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겠지만, 뿌리 근산의 분비물을 촉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양소를 촉진한다는 얘기죠. 토양에 구용성 인산 및 칼슘을 흡수하는 데 증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경우는 혼용 살포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기량작용, 뭐 어렵죠, 얘기가. 기량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성분을 빨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혼용 살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상식을 갖고 있고, 효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데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파리가 지금 현재 이제 꽃눈이 맺어져 있는데, 이런 이파리가 아주 튼튼하게 자라야지만이 꽃눈 형성과, 쉽게 말해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지금 이 시점이 내년 농사를 가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꽃눈 형성을 하는데 마그네슘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 6월 달에 이제 살포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을 우리가 음이온 상태라고,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빠를 거고, 영양소는 음이온 또는 양이온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양극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그네슘은 플러스 형태, 그러니까 양이온 형태고, 암모니아, 태질소, 칼슘과는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량작용으로 인해서 혼용 살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그네슘 결핍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랫잎이 황화현상에 노랗게 이렇게 이파리가 노란 현상을 띠게 되면은 마그네슘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신호입니다. 신호. 그래서 지금 저희 가온에는 그런 현상은 이제
보이지는 않고 있고 해서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화가 돼 갖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화학 비료나 인위적인 그런 비료를 많이 살포를 하고 토양 시비 뭐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산성화가 돼 가는데, 마그네슘은 그러니까 토양의 산성화라는 것은 토양 중에 마그네슘이 함량이 부족할 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경쟁관계에 있는 비료는 질소, 칼륨, 칼슘이기 때문에 질소, 인산, 가리, 칼슘은 대량으로 살포하고 마그네슘은 작물이 많이 필요한 요소이지만 대부분 미량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많이 그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마그네슘은 산성토양, 사질토라는 거는 모래 땅이죠. 지온이 낮을 때 결핍 증상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뭐 물빠짐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밭은 아무래도 영양 공급을 해도, 쉽게 말해서 모래 땅 이런 데는 배수 수분 쪽으로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토양 산도가 강산성, 아주 산성이 많이 띄는 거죠. 강알칼리성, 토양에서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부딪히면은 어느 한쪽이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토양 산도가 낮을 경우에는 석회고토를 살포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토양 산도가 낮고 인산 함량도 낮은 경우는 용성인비를 살포해 주시는 게 좋고, 토양 산도가 정상인 경우는 입상 가공, 황산 고토를 살포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우리가 이제 이런 토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연구소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의뢰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음이온 마그네슘은 쉽게 말해서 땅은 음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요소. 그리고 마그네슘은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은 잘 되죠. 그러나 배수가 잘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땅, 사질토 같은 데 쉽게 유실 때문에 결핍 증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결핍이 많은 이유는 칼륨과 칼슘의 기량작용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딪히면 어느 한쪽이 흡수를 해버리고, 쉽게 말해서 밀어내는, 진암철 같이 밀어내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양에 시비를 할 때는 흡수력이 아주 좋은 성분, 질소, 칼륨, 마그네슘, 칼슘, 칼슘, 인산 순인데, 칼륨이나 칼슘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과잉 시비할 경우에는 계속 말이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기량작용이 일어서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양 내 칼륨,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천연 질소 비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모든 식물체가 눈에 띄게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단연 이렇게 이제 여러 해를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유관 증상은 아주 적게 나타나겠지만, 채소 종류 같은 경우는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엄청나게 커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천연비료라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지만, 하우스 재배에서는 칼륨 비료, 암모니아태,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하여 마그네슘이 흡수가 억제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체내 이동성이 좋은 성분으로 잎에서부터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쉽게 흡수성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단부까지 양분이 이동되어 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랫잎부터 마그네슘 결핍 피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연면 시비가 이제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육 전체 기간이라 그러면은 지금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마그네슘 살포하면 좋습니다. 그 빠른 촉진을 위해서도 살포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러나 꽃이 떨어지고 착과 직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열매가 커지는데 비대하는데 아주 저조하죠. 당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살포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상식선에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지만, 마그네슘을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런 이파리 건강을 위해서 마그네슘을 살포를 하는데, 이파리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두꺼워야 된다는 의미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파리가 두껍게 되면 병충이 강합니다. 병충이 강하고, 저는 이제 5월, 6월 달에 연면 시비를 2번을 했지만, 제가 이제 연면 시비한 이유는 이파리 건강으로 인해서 이런 꽃눈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시비를 많이 했고요. 6월은 잎농사라고 매일같이 제가 떠들고 있지만, 이런 잎이 튼튼해야 꽃눈도 잘 오고, 또한 이런 잎으로 인해서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비대해지고, 여러 가지 사과를 키우는데 많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품질 좋은 이런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료를 갖다가 토양시비 내지는 연면시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쉽게 말해서 생리작용도 나타나고, 또 과다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또 피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적정량을 주는 게 좋은데, 그 적정량을 준다는 건 참 어렵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과하다 싶을 때는 그냥 SS기 그 한 차에 한 1kg 정도 이렇게 희석을 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요즘에는 또 뭐 액상으로 된 그 마그네슘 많이 나오죠. 3가지, 4가지 이렇게 영양소가 함유가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장마가 끝나면 나무가 많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모든 영양소가 부족할 시기입니다. 또한 이제 장마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되면 7, 8월 달에는 과일이 상당히 이제 비대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비대해질 시기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많은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과가 비대해지는 시기가 7, 8월 달에 눈에 띄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시고 살포를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주의할 점은 칼슘이나 이런 부분들은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점 하나만 주의를 해주시면 마그네슘을 살포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줄로 압니다. 과잉을 해서는 안 되지만 부족할 만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나무는 항상 좋아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 꽃눈이 맺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에 지금 이제 결과지를 제가 받아서 양쪽으로 꽃눈이 다 이렇게 맺어졌는데, 잎이 뒤집어 보면 응애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따져 보시고 마그네슘을 살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상이 길어졌는데 감사합니다.